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패널입니다. 네, 굉장히 사실 학교 폭력 최근에 이슈도 많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권순정 연구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예방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교대 이지혜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권순정 선생님 한 20분 정도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권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소고, 부제로 인권교육을 통한 평화의 학교문화 조성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예정인데요.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런 그 통일교육을 논의하는 장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그런 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글의 각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초에 발간하는 이슈 페이퍼로 이미 게시된 바 있는 글에서 일부 발췌해 오고 제가 거기에 추가로 왜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에게도 이 논의가 적절한지를 좀 추가적으로 논의한 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학교폭력 관련된 이슈 페이퍼가 왜 필요했었는지를 돌아보면 당시가 이제 연예인들 학투 현상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 친구가 가해를 했다, 뭐 피해를 받았다 이런 논쟁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물리적인 학교 폭력률은 떨어졌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은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보고되면서 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느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조금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제의식에 더해서 오늘은 북한 이탈,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 논의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하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에 한 인용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제가 2011년도에 제 학위 논문 때 이제 현장 연구에서 보았던 장면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여전히 빨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도 빨갱이란 말을 알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처럼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그 교육 공동체에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는 함께 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엄현숙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북한 이탈 주민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들의 대부분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북에 두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제 배경이 부정적으로 불려지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교육 영역에서 많이 인용되는 학자인 오슬러 스타키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 불평등의 이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어떤 구조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상황에서 다문화 범주에 속하고 있는 이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쉽게 더 배제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이 속해진 이 다문화 범죄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업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차별, 심리 정서적 문제, 우울감, 무기력함 거기에 더해서 거리에서의 수근거림과 성폭력,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 등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수근거림들에 노출되는 경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면 사실 그 사회에게 있어서 되게 경직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학교 폭력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폭력은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느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옛날과 같이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거나 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선생님 앞에서 싸워서 바로 이렇게 시정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양상은 더 이상 아니고 점차 교묘하고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교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조폭화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차별 혐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보고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학교 폭력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학교 밖을 포함한 온라인의 장까지 확장되면서 학생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폭력을 다루는 기관이 학교라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이 다음의 질문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폭력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면 그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생인 상황에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훈육,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과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몇 가지 대응 사례들을, 정책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고민과 심각성 위에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갈등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모든 갈등 상황이 법적으로 처리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만 접근할 때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사법처리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법처리 관점으로 이 사안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민원과 법률적 판단까지 해야 되는 교사들의 부담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법적으로 딜하는 그런 문화들이 점철되는 것들이 보고되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강조되었고, 그 단초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관련을 통해서도 개진되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시도되어 왔던 평화교육 활동들로도 이제 실천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은 2004년에 처음 제정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법의 원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및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법의 개정이 총 11차례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그 방향성이 갈라지기 시작한 부분은 10차 개정까지와 19년에 있었던 11차 개정 이후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11차 개정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법 개정 과정의 방향의 차이는 1차부터 10차와 11차가 나누어지는데요. 1차와 10차까지는 1차부터 10차까지에서는 학교 폭력의 정의가 확대되었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2년 개정에서는 성폭력, 사이버 불링 등이 이제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되었고,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까지 확장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개정 때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전학 권고 조치가 삭제되면서 피해 학생이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가해 학생은 가해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방향 등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과정의 사안 처리 담당이 단위학교 교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되었다 보니까 이 모든 판단을 교사가 해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교사가 교사로서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 11차 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11차 개정에서의 핵심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력 제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존의 단위학교에서 맡아왔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했고,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신설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판단해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부담과 역할을 좀 줄이고 학교가 교육적 역량에 주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이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등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확보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이 강조되어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명시적으로 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울교육정책에서의 세 가지 정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그 학폭법을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나 교육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별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안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법적 처리에서 수반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 교육을 부여함으로써 좀 강제적인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모든 것의 글의 비전을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에는 쓸지 않았는데 그 글에 있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그 이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소환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학교통합지원센터, 위센터 등에서 학생들을 연계하는 과정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입니다. 2018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공감력을 올리고 관계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런 조례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서울형 관계회복 운영 학교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관계회복 조정 기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응보적 관점이 아닌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관계회복 조정 단체 간의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외부 조정기구를 학교와 연계해서 관계회복 조정과 양성을 하고 연수나 자료 제공을 함으로써 학교가 중심이 돼서 관계회복 조정 역량 강화를 하고 관계회복 문화를 활성화해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때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대응에 있어서 인권의 관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처벌과 응징이 아니라 이 학생이 성찰하고 회복해서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러한 전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친화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위센터 연계 심리치료라든지 회복적 상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생활교육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학 생활교육 협의체 조직, 또 여기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교칙 운영 지원, 학교 보안관 및 배운터 지킴이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친화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서울교육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표명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인권교육 부분입니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2018년도에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작년에 2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서울교육의 모든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에서 보여지는 이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저는 4가지 목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제 혐오와 차별 이슈에 대응하고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 소수자에 바로 앞서 발표에 소개되었던 장애인을 포함해서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장, 세 번째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 네 번째는 교육 공동체 전반의 인권 역량 강화를 얘기합니다.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논의들을 생각하거나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이제 1번과 3번 목표에서 좀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1번 목표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저만의 나름대로의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과 정책의 실천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학교 폭력의 문제가 학교 공동체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식이 공유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들이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은 벌어지고 있고 그 양상은 더 교묘해지는 듯한 보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폭력이 벌어지는 게 이제는 애들이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학교를 벗어나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점을 봤을 때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보다 광의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학교 폭력이라는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라는 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기 그 전에 앞서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적인 의미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학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학교라는 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학교 폭력들에 내포된 교육적 경험들의 유의미성을 고민하면서 이런 학교 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책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시민교육의 방향과 평화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인성교육의 차원이 함께 같이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떤 가치와 교육을 중심에 둘 것이냐가 결국 교육적 접근의 의미일 텐데, 저는 이때 지금까지 흘러온 이제 학폭법 개정 과정이나 서울시 교육청 등 이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었든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일 테고요. 어쨌든 선언된 정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좀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평화는 학교 교육과 교육 경험이 평화의 지대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해 위에서 출발해야 되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 정책 구상과 실행 단계에서 모두의 평등과 반차별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전제해야 할 테고요. 인권의 부분은 평화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권의 핵심 가치라는 거를 꼭 전제해야 하고, 그 가치를 개인들이 체화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서 이제 인권 교육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나의 인권만 챙긴다,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점, 즉 인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또 다른 타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왜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의 공동체 구조 안에서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소속감을 갖게 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 폭력 사안이 되었든 이 공동체 전체의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관련 연구들의 동향도 보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 동조자, 적극적 해결자 등 그 사건을 둘러싼 주변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지 꽤 오래되었고요. 이것은 결국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들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마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의 관점도 좀 더 일상의 영역으로 좀 내려와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순정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발은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법의 제정과 개정 내용, 그리고 11차까지 이루어졌던 그 개정 내용에 대한 그 검토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결국은 사실 법이나 제도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그 자신들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토론을 마지막 토론이십니다. 서울교대 이지혜 교수님의 좀 토론을 들어보고 다시 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대 이지혜입니다. 발표자의 토론을 들으면서 평화를 위한 학교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하나의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20% 정도가 부모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고, 그 차별의 내용이 주로 놀린다, 무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 주제의 이런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학교의 문화를 이렇게 평화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연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학교에서의 이런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자께서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이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 교육, 그리고 인권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관계 중심의 이런 생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에 제 의견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중심의 이게 회복적 정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이런 회복을 지향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연구자가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관계 회복 조정 기구를 통해서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훼손된 공동체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 이렇게 대응되는 응보적 정의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부과해서 해악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이런 인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이런 진실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소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또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과거의 나를 비판적으로 넘어서 이런 새로운 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려는 것이죠. 또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관계 중심의 회복적인 정의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로부터 이런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고 궁극적으로 가해자를 용서해야만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구속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 이런 화해의 과정은 이런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이런 회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중심의 이런 회복적 정의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이런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렇게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관심 그리고 인권 문제를 새롭게 부각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가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런 공동체의 평화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관계 중심의 회복적 정의는 용서, 화해, 또 치유를 전제로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자의 이런 평화 문화 조성에 있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연구자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북한 이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문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의 이런 인권 역량 강화에 있고 또 이를 위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은 이렇게 평등과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의 가치를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공감대 형성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인권 실현을 위한 이런 공동체의 책임,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인권교육은 학생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관용, 상호 존중, 공동체 정신 등의 이런 태도를 함양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인식해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런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의 학교 폭력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이렇게 변화의 시각을 제시한 연구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은 이런 적응이라든가 이런 기초학력 이렇게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인권 보장 그리고 공동체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신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주신 서울교대 이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앞에 코멘트를 쭉 하셔서 저는 역시 마지막에도 그냥 코멘트로 끝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 예, 보통 이제 앞에 질문을 던지면 내 발표자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에 던지셔서 네. 사실 이 탈북 어린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서 그들이 이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역시도 참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도 또 다시 이 폭력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실 이들이 조금 더 적응하기 쉽도록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을 해주면 좋은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잘 챙겨보면. 어퍼머티브 액션들을 할 때는 사실 어퍼머티브 액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제한 사항이 없어요. 없는 거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조건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있으면 주로 뭐에 있냐면 대학 가는 데만 있어요.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 진학하는 데 있는데 거기 또 조건이 많이 붙어요. 어떤 조건에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권수영 박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사실 이재 교수님이 나중에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시간 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혹시나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뀐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그 적응이나 기초학력 신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심리적인 지원, 우울감 지원 이제 이런 것들 외에 이런 어떤 이제 인권 교육 안에서 이제 하는 뭐 구체적인 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런 가이드라인에 이런 탈북 청소년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이 아이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답변이 두 분 질문에 같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사실 학교 현장 연구를 하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강서 쪽에 탈북 청소년 아동 많은 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올해 하는 연구가 뭐 북한 이탈 아동 청소년 연구가 아니어서 그게 맥락이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서 여기 통일 전담 교사가 계신데 이 선생님이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서 학교랑 같이 아이들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리시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우울감 극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 근데 봤는데 사실 말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일반 다른 지역 초등학교 간 거랑 똑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그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 미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 안에 마을 결합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학교 관계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학업적인 면이라던가 뭐 디지털 디바이스를 써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에만 묻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학습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우울하고 아까 말씀 폭력을 계속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깨게 해주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혼자 끌어안지 않고 나름대로 그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 지구라든지 혁신교육 사업을 통해서 마을결합형 뭐 아동지역센터 그다음에 여러 지원 자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학교로 들어오게끔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시도들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발굴이 안 된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수정 선생님 오늘 그 마침에 방문하셨던 곳에서 좋은 네, 사례를 네,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 아마 다행이네. 두 분의 그 질문에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그 2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회자로서 되게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오늘 사실 그 주제가 다 각각 다른 주제들이어서 뭐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권, 뭐 학교 폭력 예방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인권을 좀 더 형성하고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좀 더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었던 그런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 제일 오랜 기간 여러분께 화면에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최해 주신 뭐 서울교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과 통일평화시민교육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